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방금 장 끝남과 동시에 영상을 하나 올리고 공부를 하러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아주 오늘 쉴 틈이 없이 여기저기서 HLB도 그렇고 텔콘도 그렇고 저를 기쁘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9월 28일 저녁입니다. 공시 업데이트 CB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엠마우스 그리고 텔콘과의 관계가 복잡 미묘하죠. 그리고 엠마우스 텔콘, 저는 솔직히 엠마우스가 그 엔달이 관련해서 매출이랑 그 영업이익 그런 걸 이렇게 쭉쭉 보장해주면서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텔콘이 정신없이 이런저런 뉴스가 계속 나올 거다. 그래서 텔콘이 뭔가 중심축을 담당을 할 거다. KPM테크든 뭐 한인진공이든 이렇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했었죠. 7월, 8월 정도에. 근데 결국에는 매출액을 달성을 못하면서 엠마우스가 그 계좌 질권 뭐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텔콘에게 거의 뭐 저당 잡혀버렸죠. 그러면서 텔콘이 그 300억 가지고 뭔가 일을 이것저것 뭔가를 만들어 나갈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렸었어요. 생방송 때 얘기를 했는지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시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CB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CB는 컨버터블 본드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정의를 좀 같이 볼게요. 네이버 지식백과고요. 전환사채, 주식과 채권의 두 얼굴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꽃은 법인, 그 중에도 기업이다. 개인이 떠안을 수 있는 이상의 위험을 질 수 있도록 한 기업의 등장은 인류가 보다 크고 긴 꿈을 꾸도록 했다. 크고 긴 꿈입니다. 기업이 일을 해 이윤을 내려면 먼저 투자를 받아야 한다. 창업자가 직접 자본금을 투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다. 투자 상품으로 분류하자면 창업자가 직접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이 주식이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채권이나 은행 대출이다. 기업이 자금을 융통하는 큰 수단 두 가지가 바로 주식과 채권이다. 자본시장은 이들 두 가지 상품의 거래시장을 말한다.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자본시장이다. 그런데 주식과 채권의 특징을 모두 가진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전환사채, 컨버터블 본드다. 대강 가닥이 오시죠. 뭔가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게 채권이고 주식은 이제 실체가 없는 어떤 그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주식인데 그 주식을 담보로 이렇게 빌려주고 막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돈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이거를 전부 다 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환사채는 신주인수권 부사채랑 좀 비슷한데 사채랑 주식 전환 옵션 이거는 이제 실체가 없는 거죠. 얘를 이제 나중에 주식으로 옵션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주는 대가로 나중에 이 회사의 주식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걸 갖는 게 전환사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그림을 먼저 보는 게 낫겠다. 자, 일단 왼쪽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보시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제 구독자분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B가 있습니다. A는 돈이 없고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점점 지저분해지네.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혹은 금이 있어요. 그리고 B는 캐시가 있어요. 돈이 캐시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시간. 이 사람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얘는 급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혹은 금이 지금 시세로
50원이에요. 예를 들면 50원이에요. 근데 금은 솔직히 가격이 잘 떨어지진 않죠. 오르면 오르죠. 많이 오르죠. 긴 기간이 필요하죠. 대신에 지금 가격으로 50원이고 예를 들면 한 3년 정도 후에 100원까지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도 약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칩시다. 그러면 얘는 이 돈으로 뭔가 이렇게 돈이 필요한데 이 돈으로 이렇게 좀 더 명확한 어떤 투자를 하고 싶어요. 혹은 자기가 생존에 필요한 뭐 생필품이나 그런 걸 사야 돼요. 그래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B한테 제의를 하죠. 야, 너 내 거 이걸 나한테 사라. 이걸 줄게. 그래? 근데 너가 지금 이걸 팔 수도 있잖아. 50원인데 지금 팔 수도 있지 않냐. 아니 근데 그것보다 한 3년 후면 이거 100원 갈 거니까 대신에 내가 70원에 너한테 줄게. 혹은 뭐 30원에 너한테 줄게. 이 목표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건 현재 가격보다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겠죠. 70원에 줄게 했는데 이 사람이 콜을 했어. 혹은 뭐 아니야 그거 100원까지 못 가 30원에 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70원에 이렇게 거래를 했어. 그러면은 대신에 잠깐의 유예기간을 주는 동안에 주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B는 이 가격을 이 70원에 이걸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대충 이제 얼추 그렇게 느낌을 가진 채로 한번 공시를 보겠습니다. 공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엠마우스 계약사항을 보시고요. 엠마우스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예전에 영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 끝나면 그 영상이 이렇게 뜨게끔 제가 연동을 해 놓을게요. 17년 6월 15일, 17년 6월 16일, 18년 1월, 7월, 19년 5월, 12월 이렇게 공시가 계속 떴고요. 오늘 나온 공시 내용입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정정한다. SCD, API 원료의 독점 공급권 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이다. 최초 정정 관련된 공시 서류 제출일은 17년 6월 16일이다. 맨 위에 있었습니다. 6월 16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정정 전에는 엠마우스 매출액과 매출이익 담보를 위하여 취득 예정인 텔콤 보통 주식 664만 3,559주, 약 660만 주에 대한 담보를 텔콘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본 확약서 체결 즉시 해당 주식에 대한 종목 질권에서 해당 주식이 입고된 계좌에 대한 질권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이 계좌 질권으로 변경하기로 한 거는 19년 12월 23일입니다.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상기 매출액 그리고 매출이익을 미보장할 경우 그 텔콘의 주식을 매도하여 충당을 한다. 매도하면 돈이 들어가겠죠. 특정 계좌에. 그러면 그 계좌에 대한 권리는 텔콘에 있는 거예요. 결국 텔콘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이랑 매출이익을 보장을 못할 경우에는 얘들은 완전 채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또한 담보 제공의 방식과 처분 방식을 텔콘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텔콘 돈이라는 겁니다. 정정 후 오늘 정정한 내용입니다. 매출액, 매출이익 담보를 이익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담보를 해지하고 신규로 취득 예정인 텔콘 제15회 전환사채 300억 원에 대하여 텔콘에 담보로 제공한다. 전환사채 300억 원을 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질권 설정 내역은 1번 질권 설정 인수대금 납입 완료에 따라 취득한 본 전환사채를 텔콘에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 설정을 한다. 전환사채를 텔콘 주식을 이렇게 1년 후에 취득하겠다는 조건으로 취득을 하죠. 그러면은 그 전환사채마저도 텔콘에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그러니까 1년 후에 이 CB를 사고 팔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9,200원 정도에. 그러면 그 팔 수 있는 권리 자체도 텔콘에 있다는 겁니다. 질권 해지, 합의사항에 따르기로 함, 이런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풋옵션 및 주식 전환. 인수인은 이 항에 따라 담보 해지된 부분에 한하여 조기 상환 청구권 행사 및 전환 청구 행사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자기네가 질권 해지를 했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엔다리 원료 공급권을 관련해서 자기네가 이행을 했을 경우.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공시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이고 총액은 300억 원이고요. 약 324만 9천 주 정도 됩니다. 325만 주 정도 돼요. 이자율은 2.1%고 만기는 2030년 10월 16일입니다. 10년 후에요. 전환 청구 기간은 2021년 10월 16일부터 2030년 9월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30년 9월 16일 제일 늦게 이렇게 전환 청구를 하겠다 하면 30년 10월 16일 날 이렇게 만기일자 전에 이렇게 전환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그 300억 원이 들어오는 날짜를 한번 봐야겠죠. 네, 그걸 업데이트 안 해놨네. 쭉 보시면 요 밑에 있습니다. 납입일 10월 16일입니다. 다음 달. 납입일은 10월 16일. 자, 느낌 오시죠? 그러면은 약 2주 정도 후에 텔콘에 공식적으로 300억 원 정도가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좀 더 밑에 보시면 예전에 제가 엠마우스 장내 매도 내역을 싹 적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4월 8일부터 엠마우스가 664만 3,559주가 있었는데 장내 매도를 쭉 한 끝에 제일 최근까지 업데이트 된 게 아직 213만 주, 아직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중간에 뭐 100만 주씩 이렇게 외국인이 판 내역은 있는데 아마 10월 10일 전에는 얘들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정도에 공시가 나올 것 같고, 일단 공시된 바로는 총 판 주식 수가 451만 3천 주예요. 그래서 213만 주가 남아 있어요. 660만 주 중에. 그래서 평균 처분 단가는 6,23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좌에, 엠마우스 계좌에 283억 원이 있어요. 근데 오늘 12 발행 그 공시를 보면은 얘네가 213만 주가 그대로 있다고 치고 324만 9,566주를 청구권 12 발행을 했죠. 12 발행을 했죠. 그래서 엠마우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537만 9천 주라고 치고 단가가 9,232원이에요. 그러면 이 증가한 이 324만 9천 주를 곱하면 약 299억, 약 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분한 이 금액이랑 얼추 맞아 떨어지죠. 대신에 주식 수가 451만 3천 주를 팔았는데 얘네들이 이 단가에 살 수 있는 거는 325만 주밖에 안 돼요. 약 100만 주가 텔콘에는 더 여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텔콘이 이득이고, 그 다음 이 9,232원에 엠마우스가 사는데 팔 수 있는 가격, 그것도 나중에 텔콘에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와 가격까지. 그러면 당연히 텔콘도 그렇고 엠마우스도 그렇고 이 단가 9,232원보다는 더 위로 시세가 형성되기를 바라겠죠. 그게 뭐 그 가격에서 꾸준히 9,232원 위에서 꾸준히 이렇게 유지를 할지, 혹은 뭐 계속 지지부진할지, 이렇게 툭 튀게 만들었다가 뭐 그때 뭐 여러가지 법적 조건을 만족시킨 다음에 그때 딱 팔고 다시 이렇게 피뢰침이 생겨버릴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9,232원이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돼버린다,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6,000원 위로만 가면 주식이 이렇게 확 떨어졌었죠. 엠마우스가 그 장내 매도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12를 정반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전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 주식을 장내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9,232원이
그 위로 올라가야 이렇게 팔 수 있다. 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CB 같은 경우에는 악재냐 호재냐 그런 말이 되게 많은데요. 악재도 될 수 있고 호재도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CB를 자주 찍어내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맞아요. 왜냐면 그 경영상에 필요한 돈 자체가 자기네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돌리려면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네 사업으로는 돈이 안 들어와. 그래서 자꾸 CB를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텔콘이 지금까지 CB를 되게 자주 했었죠. KPM테크도 그렇고 돈 찍어내는 그 사채 회사라는 오명도 있을 정도로. 근데 이번 공시 같은 경우에 나오는 CB는 텔콘에는 호재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보면은 지금 텔콘이 상한가를 찍었어요. 그리고 상한가 8,000원에 매수 잔량이 134만 주입니다.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뭐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2400억 정도. 이게 지금 시간 외에 거래 대금을 말하는 것 같아요. 거래량은 3200만 주가 터졌고. 그렇게 많이 터졌나요? 어쨌든 여기에는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상 잔량 130만 주 하면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약 100억 원 정도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제가 아주 확실하게 전공을 뭐 경제학과나 뭐 그런 쪽을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면 훨씬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막 알아보고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자료 업데이트한 걸 공유하고 그러는 입장이라서 뭔가 설명할 때 좀 잘못 설명한 부분이나 있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공시 내용이나 그런 거는 다 제가 뭐 이렇게 단어를 뭐 바꾸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아까 그 전환사채의 정의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에서 화면 그대로 보면서 알려드렸으니까 객관성에 있어서는 틀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정 댓글로 제가 이렇게 견해를 이렇게 다들 볼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차네요. 예. 어쨌든 꿈은 이루어진다. 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다들 대박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300억 원을 이제 텔콘이 300억 원이라는 여유가 좀 생겼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오늘 월요일 저녁부터 좋은 소식이 나와서 기쁩니다. 네. 2020년 9월 28일 공시 업데이트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